이견이 없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꼽히는 한국의 K9. 지난 8월 6일 미 레이시온사의 M986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탄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하면서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K9의 높은 호환성을 칭찬하면서 미 육군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실 여기에는 그보다 더 큰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차세대 포탄 시험을 K9 자주포로 진행했던 진짜 이유와 이로 인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수 있다는 반전 소식에 대해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엑스칼리버의 실사격 시험은 8월에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사실 지난 4월에 진행한 것입니다. 엑스칼리버 포탄은 미 레이시온이 개발한 155mm GPS 유도 포탄으로 60km 이상의 사거리와 높은 수준의 정확도 그리고 DPICM탄을 이용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사실 한국의 K9은 지난 2022년에도 XM1123, M795와 같은 미국 신형 차세대 포탄과 호환 능력을 입증한 바 있어 이번 엑스칼리버의 호환성은 사실상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용된 K9이 노르웨이군이 운용하는 K9 비다르였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4월에 진행된 시험이 8월에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미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근처에 위치한 미 육군 유마 시험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노르웨이군이 운용하는 한국의 K9 자주포 비다르를 미 육군 유마 시험장에서 미국 레이시온 포탄을 이용해 시험이 진행된 것이죠. 이는 미국의 요청으로 인해 진행되었는데요. 이미 2년 전 한국군의 K9A1으로 시험을 진행한 미 육군은 왜 굳이 노르웨이 비다르를 가지고 와 시험을 진행한 것일까요? 이는 레이시온이 엑스칼리버의 대유럽 수출을 꽤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K9을 사용한 것이며 특히 노르웨이가 수년 전부터 엑스칼리버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비다르를 통해 시험을 진행한 것이죠. 즉 호환성은 예상된 결과였고 이보다 한국산 자주포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4월에 진행된 시험을 굳이 4개월이 지난 8월에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는데요. 지난 8월 초 외신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엑스칼리버 포탄의 성능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급히 비다르에서 사용된 엑스칼리버가 CEP 1m의 정확한 명중률로 사격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낸 것이죠. 현재 엑스칼리버 포탄은 낮은 명중률로 실제 전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비즈니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GPS 재민 공격이 효과적으로 성공하여 엑스칼리버 포탄 공격 성공률은 지난 여름 55%에서 무려 6%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엑스칼리버 포탄 19발 중 한 발만이 목표물에 명중할 정도로 GPS 재밍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2022년 기준 엑스칼리버의 발당 가격이 약 10만 달러로 1억 3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준인데 비유도 포탄 비용의 50배에 달하는 고가의 포탄이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엑스칼리버 공급을 중단까지 한 상황으로 러시아군의 재밍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전까지는 엑스칼리버 공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달 초 중동에서 특수작전을 지휘했던 미 육군 중장 마이크 나카타는 미국이 전자전 능력, 특히 항쟁민 차원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디펜스 원을 통해 말하기도 하였죠. 포탄, 미사일, 항공기 등 군무기가 적진에 진입할 경우 적군의 전파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파 공격이라는 것은 적진에서 재밍 또는 기만 신호를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밍 공격을 받을 경우 항법 장치가 동작하지 않게 되고 기만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항법 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전파 공격은 재밍으로 강한 주파수만 흘려보내면 되는 단순한 기술이라 저렴한 기기만 확보한다면 사실상 누구나 감행할 수 있습니다. 항법 위성이 약 2만 km 떨어진 우주에서 전파를 쏘다 보니 위성 항법 신호가 지상 수신기에 도달할 때에는 아주 낮은 전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밍에 취약한 단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은 201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해 수도권 이동통신망의 GPS 수신기가 위성안법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즉 현대 전장에서 GPS 유도 무기의 성공적인 타격을 위해서는 GPS의 정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해가 없을 경우 공산오차 1m 이내의 높은 정확도를 지녔기 때문이죠. 그보다 오히려 항재민 기술을 보유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성공이냐 실패냐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재민 기술은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 방산 강국들조차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첨단 기술로 분류됩니다. 이에 현재까지 GPS 재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관성 함법 장치를 적용시켜 재밍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관성 함법 장치는 비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누적되게 되어 GPS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답은 항재밍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득 과연 한국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렇다면 KGGB, 현무, 청궁, KT짐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유도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항제민 기술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놀랍게도 현재 한국의 항제민 기술력은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의 세계 1티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엑스칼리버 논란으로 인해 군사 밀리터리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한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바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고내충격 항제민 위성함법장치 기술 사업입니다. 155mm 포탄이나 각종 다양한 구경의 GPS 지능포탄 및 유도포탄에 대한 적대적 전자파 재밍에 대응하여 위성함법 장치의 강인성과 생존성을 증대시키는 초소형 항제민 기술을 뜻하는데요. 그 개발 시기가 놀랍게도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이면 아직 엑스칼리버가 GPS 재밍에 맛이 가기 전이었는데 이미 국방부는 GPS 유도무기가 실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는 것이죠. 해당 기술은 미국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신기술인데요. 전세계 유도무기 체계의 혁명이 될 수 있는 기술로 사실상 게임 체인저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항제밍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강소기업 덕산랩커스입니다. 항제밍 기술 한 우물만 26년간 파고 있는 덕산랩커스는 누리호 위성 발사체에 들어가는 고소, 고고도, 고내충격, 고내진동의 위성함법 장치 개발은 물론 국방 유도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고급형 항제민 장치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덕산랩커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명함 크기 수준의 수형 저전력 위성함법 항제민 장치는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랩커스는 방해산업을 중심으로 항법 인프라, 우주항공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데 방해산업 7대 무기체계용 항법 솔루션을 제공하며 유도탄, 유도로켓, 전차, 장갑차 등의 우수한 TMP 항법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적용되는 항법 관련 장치는 거의 모든 무기체계에 덕산랩커스가 공급하고 있는데 그 기술력 수준은 세계적인 리서치 업체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아시아 업체 중 유일하게 세계적인 항제민 플레이어로 기재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즉 항법 및 항제민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고 국내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과 같은 정부기관은 물론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대한항공, 하나시스템, 카이와 같은 한국의 대형 방산업체, 또 ADD, 항우연, 에트리와 같은 정부 출연 연구소 등 항법과 항제민이 필요한 거의 모든 유형의 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덕산랩커스입니다. 그 기술력을 일찍이 인정받아 2013년에 영국 1위 항공우주산업 방산업체인 코밤사와 공동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 협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교류라는 점입니다. 세계 항법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코밤도 랩커스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죠. 두 회사는 차세대 방해교란 대응 정밀 유도항법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한국에서 제조, 생산하여 한국, 유럽, 동남아, 인도 등에 공동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 최고의 유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LIG 넥스원 역시 독자적인 항제민 기술을 개발 중에 있어 창과 방패를 모두 확보할 전망인데요. 특히 유도체계 1티어 업체답게 안테나 조향 기술, 대역 필터 기술, AGC 기술,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 코드 반송파 추적 루프 기술과 같은 다양한 항제민 기술을 폭넓게 그리고 체계 사업과 응용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한국의 공밀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배열 안테나 패턴 측정 거리에 따른 방향 탐지, 간섭 제거, 빔 형성, 성능 분석 논문은 한국항해 학회 논문지에 발표되었으며 작년 연말에 열린 LIG 넥스원 기술 페스티벌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GPS 복합 재밍 능동 대응 장치 응용 연구를 최근에 마무리하기도 했죠. LIG 넥스원 핵심 기술팀 양기정 선임연구원은 GPS 복합 재밍 능동 대응 장치는 안테나, RF, 신호 처리, 수신기 등이 복합된 첨단 기술이고 이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라고 할 만큼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재밍과 항제밍,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한국은 거대한 방패로 상대를 그냥 아주 찍어 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한국 항제민도 뚫는 무기가 있다. 바로 오물풍선. 아, 좋댔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